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모순. 외향적인 것 같지만 극도로 내향적인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활발하시네요. 내향형이라기엔 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왜 I예요? 실제로 INFJ는 처음에는 외향형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며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과도 예의를 갖춰 대화하고 모임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리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INFJ는 휴대폰을 끄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으며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NFJ는 겉으로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누구보다 내향적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에게 집중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INFJ는 자신조차 나는 정말 내향형이 맞을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INFJ가 왜 외향적으로 보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매우 내향적인 사람인지 그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얻지는 않습니다. INFJ는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고 깊은 대화를 즐기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향형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INFJ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더라도 그 시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INFJ가 대화하는 동안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분위기까지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모임도 오래 지속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 낯가림보다 관찰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INFJ는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웃고 있는지, 이러한 관찰이 끝난 뒤에야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활발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INFJ의 성격은 상황보다 신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 외향형으로 오해받습니다. INFJ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이 모습만 보면 매우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INFJ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늘 상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NFJ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INFJ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INFJ는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십 명과 가볍게 연락하는 것보다 한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아하지만 군중은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INFJ가 외향적으로 보이면서도 내향적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INFJ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읽으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INFJ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회적 모드가 켜집니다. INFJ는 상황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달라 보이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며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리더처럼 행동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종 INFJ는 사실 외향형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NFJ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라기보다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사회적 모드에 가깝습니다.
INFJ는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했던 INFJ가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조차 보기 싫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모임 속에 INFJ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INFJ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7번째, 마음속에는 항상 두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INFJ는 스스로도 자신의 모순을 자주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절실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그립고 혼자 오래 있으면 또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이처럼 INFJ는 끊임없이 연결과 고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조차도 나는 왜 이렇게 모순적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깊이 받아들이는 INFJ만의 자연스러운 심리 구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8번째, 세상은 INFJ의 외향성을 보지만 INFJ는 자신의 고독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INFJ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항상 잘 웃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하지만 INFJ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은 피로를 느꼈던 밤,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순간,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꼈던 시간들. 그래서 INFJ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밝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모른다. 바로 이것이 INFJ가 외향적으로 보이면서도 극도로 내향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을 향해 미소 짓는 법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은 쉽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INFJ의 내향성은 말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세계를 함부로 열지 않는 신중함,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감정을 끊임없이 정리하는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INFJ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INFJ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느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외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NFJ의 진짜 힘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회복됩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채웁니다. 그래서 INFJ는 외향적인 척하는 내향형도 아니고 내향적인 척하는 외향형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혼자만의 침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균형이 INFJ를 가장 INFJ답게 만드는 특징이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